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정치권이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 연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 실패를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법률적 정책적으로도 복잡한 쟁점에 둘러싸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6년 만입니다. 잠잠하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달 20일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이라는 것.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제안 일주일 만에 추진단도 출범시켰습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은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가 집권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급등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의 소위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는 여당.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야당.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이어가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좋은도시연구소 이기재 대표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금 정치권에 한참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먼저 나오신 패널분들의 모두 발언 좀 듣겠습니다. 총론격으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께 부탁드릴까요? 예, 행정수도 세종시 논란은 세종시가 사실은 이제 행정수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부처들이 다 이전해 있고 네. 또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가 있고 실제 35만의 도시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로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참여정부 들어서 법으로 구체화되긴 했지만 오래된 구상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제의 또는 제안 또 김태년 대표의 발언 등은 시작이 아니라 문제의 제기가 아니라 완성을 위한 끝점을 찍기 위한 네. 일종의 수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오래된 논이고 네. 이제는 완성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오신환 의원께서는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있어서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4년도에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일정 정도 일단락이 되어 있는 문제죠. 네. 근데 다만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세종시의 건설, 그래서 지금 현재 35만의 인구가 조금 더 세종시를 강화하고 그 도시 기반 시설들을 더 인프라를 지어내면서 좀 자족 도시로서 좀 충분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수도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꺼낸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 이미 행정수도 논란은 일단락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논의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공론화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또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지 이것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네. 사실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행정수도 이전은 일단락된 문제다. 네. 세종시 완성은 다른 얘기다. 다른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 한상희 교수께서는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뭐 일단락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사실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그 수도라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국가 통합의 상징이다라는 현대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주장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네. 위헌 선언했는데요. 지금 관습원법론이 마땅치 그렇죠. 않은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가 운영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적 가치를 행정 수도라는 하나의 그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10% 남짓한 공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모든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심지어 사회 문화 권력까지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바로 이런 현상들을 털어버리고 보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가 100년 대결을 위한 새로운 그렇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네. 시점이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기재 대표께서는요. 예, 이번 논의를 둘러싸고는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에 약간 함의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보는데 네. 행정 지금 중심 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를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수도 이전이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에 이미 2004년에 정리된 논쟁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고, 그럼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현재 지금 공사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72%밖에 안 됐습니다. 세종시가. 예, 세종시가. 네. 결국 이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아직 10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 이 논의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수도 이전이라면 단순하게 2004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고 국민의 네.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쑥 거론하고 이거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지금 여당에서 꺼내는 것은 수도 이전이라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네, 세종시 네, 완성이 네, 아니고 네.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잠깐 뭐 반론을 좀 들을까요? 위헌 판결로 일단락이 된 거를 이제 왜 꺼내서 네. 공론을 분열하고 이렇게 하느냐, 논쟁을 네. 하느냐. 그 부동산 집값 오르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카드가 아니냐는 이야기시고. 뭐 두 분의 얘기가 조금 그런 예, 뉘앙스가 또 정치 있었습니다. 쟁점화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 지금 착실하게 세종시가 지금 가기로 한 방향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그걸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쟁점화를 하거나 또 위헌 거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도권이 예를 들어 집중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고 서울이 쾌적하게 가면 이 문제를 꺼내지 않지요. 네. 그리고 또 지방이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꺼내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보통 우리가 수도권 집중률을 선진국의 경우에 한 20% 정도, 네. 아주 집중이 많다 그러면 35% 정도. 참여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꺼낸 거는 46%가 돼서 매우 시급한 국가적 위기로 판단해서 그런 네.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이 50%가 넘고 돈의 80%가 여기에서 흐르고, 그리고 국토는 불균형되게 지방은 소멸해가고, 이런 것들이 전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너무 과밀화가 가져오는 문제가 크고, 네. 또 정부 부처는 이미 세종에 이제 옮겨갔는데 회의하러 자꾸 국회에 왔다 가고 청와대에 불려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길차관이니 카톡과장이니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너무 심각한 크다는 거죠. 네. 무슨 정치 쟁점이라든가 위헌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네.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고 과제다. 네, 네. 그런 기본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측에서, 그리고 과밀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또 지방 도시를 어떻게 같이 상생시켜서 성장시킬 것이냐, 이런 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면 네.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국민들의 또 동의도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기재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아직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미 두 집 살림을 서울과 세종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들을 통해서 지방도시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이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지금 4년차 들어서는 과정에서 한 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땅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치적 이슈를 회피하려고 그것을 갑자기 꺼내놓는 것 자체가 의도 자체가 좀 불순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 중차대한 큰 아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죠. 네. 지금 자꾸 동어 반복과 영어 혼란이 있는데요. 네, 용어부터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도라는 거는 과거에 왕조 국가나 이런 때에는 국가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이고 언제든지 북향 사배를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도라는 건 기능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권력이 어디서 집중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가 아까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행정수도라는 그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보면서 그것을 임금님이 계시는 곳으로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실제 민주사회에서 국가통합의 상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고 법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기능들이 어디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수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보온에서 독일 통합이 되면서 베를린으로 옮겨갈 때 이전을 반대했던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은 보온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적인 성취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보온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수도의 개념은 민주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정치의 개념, 민주 정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이제 맞는데 그럼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용어의 혼란이라는 건 어떤 말씀하시나요?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냐, 그렇죠. 수도 이전이냐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행정수도나 수도 이전이나 이 논의는 굳이 구분해서 할 이유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는 거는 국가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려해야 되는 건 행정계획 차원입니다. 낮은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의 논의인데 지금 전술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 차원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수도를 바꿀 것이냐 아니냐. 그 논의를 제기하는 순간에 세부 계획을 어떻게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논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수도 이전 논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수도 이전 논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제가 요즘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민주당의 이제 토론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도 그런 비슷한 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남은 문화수도로 만들고 부산은 경제수도로 만들고 뭐 수도를 무슨 전국에 뿌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종으로 가는 건 행정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도, 즉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중추, 핵심 기구들이 어디에 존재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와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나라든지 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수도를 수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세종시 강연에서. 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간다, 세종이다라고 정리하면 끝날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개헌을 얘기하셨지만 개헌의 항목 중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수도 이전이다 이거는 자꾸 이걸 물타기 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된 배경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두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광화문 대통령하고 같이. 그다음에 국회도
주호영 대표도 뭐 그건 찬성했는데 분원을 분원을 상임위를 그랬다는 거죠. 자꾸 예. 서울서 하는 거 이거 문제 네, 있다. 네. 너무 길거리에 너무 이게 낭비가 심하다 해서 상임위는 세종에 하자. 네. 그럼 청와대를 2개 두고 국회도 2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자체도 굉장한 비효율과 모순 덩어리를 가져오니 차제에 국회나 청와대 자체를 세종에 옮기는 걸 고민해보자. 일단 국회는 가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용역비가 계산돼 있고 부지도 있고 세종의사당을 만드는데 기왕 하는 김에 본회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세종으로 가는 부분을 국민들께 여쭤보자. 이건 물론 야당하고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 예, 아니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말씀하신 보니 대로. 결국 네네. 국회가 가면 국회와 청와대가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옮기면 그게 수도 아니냐 행정수도. 그러니까 수도. 아니, 네, 저는 그 그렇게 결과적 변수로 온 비효율을 거죠. 말씀하셨는데 그 비효율을 만든 게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그게 하고. 민주당 정부가 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 이게 쟁점이 흩어져 있는데요. 네네, 네 가지를 그러니까. 전 모인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수도권 과밀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집값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의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비효율 생겼으니까 그나마 효율성 있게 좀 내려가자 이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이 네 가지 가까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토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알겠어. 그거 하나씩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와대와 국회가 이제 가자 이런 말씀은 결국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 수도가 이전된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행정 수도가 아니고 그 천도라는 어떻습니까? 그 이런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적 용어에 너무 집착해서 네. 왕조 시대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럴 게 뭐 있느냐? 네. 사실은 글로벌한 경제 수도, 글로벌한 문화 수도로 서울은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 도시로. 네. 서울을 버리겠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네. 서울도 제대로 가게 해주자는 의미고 지금 이렇게 상태로 과밀화하고 지금 상태의 서울로 둬서는 네.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서울도 네, 좀 네, 쾌적하게 가야 되니 압력을 빼주자는 의미고 그런 그 필요성은 빼는 작업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는 거고. 네. 근데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께서 말한 대로 왜 서울 이야기만 하냐. 그러니까 절대 세종 행정수도 구상은 충청권 발전 전략도 아니고 또 이 세종만 뭘 해보자는 게 아니라 서울도 잘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세종을 선두로 해서 다음에 영남, 호남 이런 기타 지역도 사실은 잘 가야 된다는 다급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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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걸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꺼내놓는 네. 게 그건 너무 이건 논쟁이 분산되니 국민들이 가장 우선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종 행정수도권을 가지고 야당하고 합의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요 부분만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이전 아까 이제 하셨는데 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된다 분명히 명확하게 그 쟁점이 해야 된다고 분명하다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쨌든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봐서도 행정 수도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수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이거든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 속에서 동의를 좀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론화 절차적 정당성도 당연히 확보해야죠. 이미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그냥 여야 합의로 법률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논의가 함축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적 정당성들을 네네.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 논의할 수 있겠죠. 근데 네네. 그 발언하는 시점 자체가 그리고 그 논의의 촉발된 시기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결국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안정을 문제. 위해서 그것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게 너무나 무책임하다.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는 부분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세종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또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준비가 돼야겠죠. 그냥 말로써 그냥 수도 이전하자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이제 절차를 그 좀 이제 좀 수도 이따 다시 이전을 한번 거대 논의하고.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수도 이전 그 자체는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수도 이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 이 논의를 할 때 거대 담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수도 이전의 그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그러니까. 담론이죠.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수도 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구조를 바꾸자는 게 이제 거대 담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수도 이전 자체는 이거는 별건 아니거든요. 옮겨가면 되는 것이니까 돈이 좀 들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그 지금 우리 그 아까 네 가지 의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라는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권력의 분산이거든요. 이 국가 권력의 분산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이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네. 그것은 어떤 그 정책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가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논의를 하기 위한 계기로서 마침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집값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수도 이전을 이야기했다.
없다. 이거는 큰 저는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계기가 정책 필요한 제안이라는 거는 논의다 이런 계기가 필요한 말씀이시고,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짧게 대로 듣고 기본적으로 그 수도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대 담론이 생기는 거죠. 수도 이전만 단순히 한다는 그렇죠.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거대 담론인데 예. 기본적으로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서 잘못된 도시라서 과밀히 집중돼서 여기서 뭔가를 빼내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미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민주당이 논의하는 논점 자체가 늘 무언가를 대립 갈등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빼내서 서로 충돌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통합해내는 예. 과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으로 갔을 때 국민이 통합되고 우리 국가의 균형 발전 속에서 모든 지방과 지금의 서울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속에서 국민들을 동의시키고 설득해 나가야지 서울은 천박한 도시니까 빼내서 그냥 그쪽으로 가자. 서울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일단 뭐 개념적인 정의는 일단 논의를 하고, 자, 지금 수도권 지나치게 가밀돼 있다, 그죠? 뭐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집값이 정말 폭등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뭐 필요하다 이런데, 과연 이렇게 좀 저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이든 수도 이전을 하면 그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11.8%의 서울 생활권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기에 50% 절반이 넘는 인구가 있는 나라. 네. 법인 신용카드액이 80%가 발생하는 나라. 네. 강릉과 목포, 광주 간에 사돈 관계가 없는 나라. 거의. 장항과 군산과 울산 사이에 경조사를 잘 안 다니는 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그런 나라는 세계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죠. 서울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모든 게 집중돼 있다. 경부선의 75%의 물동량에 집중하는 나라. 네. 이런 나라가 없으니 이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의 통합과 결속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네. 골고루 좀 다극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데 다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작이 서울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압력을 좀 빼주자는 거거든요. 뭐 천박한 도시에 뭐 경제를 좀 줄이거나 인구를 줄이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해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총량적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실제 이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다만 조금 서울도 서울답게 해서 네. 국제도시적인 경쟁력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그 구상이 옆에 있는 거거든요. 지역만 균형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 모든 것을 지금 세종행정수도에 담기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완성 없이는 다른 혁신도시라든가 다른 지역의 발전을 푸는데 국민적 합의와 공론을 하는데 일단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종시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매우 상징적인 청와대와 거죠. 국회가 옮겨가면 그럼요.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제 것이라는 옮겨가니 것이고. 수도라는 이제 아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알겠습니다. 거고. 예.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의 도시를 어떻게 서울답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서울을 통해서 그럼 서울은 어떻게 존재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논의 자체가 세종으로 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네. 남아있는 서울이 무엇이 문제인데 서울을 더 국가 경쟁력,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이것을 이전의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이냐라고 논의를 좀 논점을 바꾸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하나만 더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받아서 좀 서울을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은 잠깐만 있으면 아까 천박한 도시 서울 사람들은 뭐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은 지방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네. 지역을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타당한지도 의문이고요. 네. 오히려 상의 질의 그렇다고, 문제를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천박한 도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그 질을 정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네네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수도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이 그런 걸 촉발시킬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네. 거대 담론을 충분히 뭐 말씀하시죠. 지역의 삶에 대해서 지방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 그건 다른 문제이고 또 네. 그건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하고 좀 구분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밀을 해소시키면 다른 저는 지역의 수도권 삶도 좋아질 수 과밀이라고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밀에 대한 전문적 용어가 없습니다, 사실. 네. 과밀의 기준이 뭔가요? 없어요.
이 학계에서도 도시계획 학계에서도 과밀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네. 최초에 도시계획의 선구자인 하워드도 3만 도시를 얘기했어요. 3만 명이 사는 도시가 최적의 도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네. 30만 명이 가장 좋다, 50만 명이 좋다, 100만 명이 좋다.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네. 근데 도시는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 전 세계, 우리 서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도시를 집중하고 있어요. 네. 지구 지표면의 2%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밀 해소란 것은 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다. 도시화는 네. 기본적인 추세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11.8%가 수도권에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어요. 고밀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 자체가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로 보일 때는 OECD 중에서 가장 1위입니다. 인구 밀도로 모여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전체 국토 자체가 네. 도시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시간의 문제이지 다 도시로 모이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주장하시는 바는 굳이 그런 걸 해소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해소한다고 해서 네. 인구를 잘라내서 옮기는 게 저는 그 해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 수도권에 우리가 2,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한 인구가 뭐냐면 50만 명이에요. 네. 그럼 2,600만 명 중에서 2,550만 명은 그대로 살고 50만 명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과밀이 해소되나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네.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과밀한 문제에서 또 이 개념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네, 네. 그 도시만 단일해서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 도시 주변에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도시 성장과 더불어서 지역도 같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죠. 지금처럼 성장률이 안정화되는 이런 과정에 보면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도시가 커진다는 것은 지역은 그만큼 황폐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지역의 문제를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그 도시의 과밀화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도시들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균형 발전적 측면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계신데 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요. 전체 동의하시는 하지만 거죠? 그것이 행정수도 이전과 얼마만큼 연관이 있으며 그리고 그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들이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으며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데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그럼 무엇을 더 하자. 이렇게 좀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갑툭튀처럼 그냥 행정수도 이전을 그냥 꺼내가지고 네. 이것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지방도시에 대한 분권을 얘기하려면 네. 지방의 재정이 자족도시로서 재정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문제들도 어떻게 조세재정 정책들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방재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재정에서 더 나눠야 된다든지 뭐 이런 논의를 같이 해야죠. 네, 오히려 네, 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이미 그런 논의들은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니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진행되는 논의들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도의 문제는 어떤 네, 연관 네. 속에서 이해돼야 되느냐 네, 네.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딱 하나 이해만 그것이 될게요.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이 방금 있어요. 이제 말씀 한 끝나고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타국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제대로 최근 50년 동안 이루어진 나라들로 봐서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네, 네. 벌써 미국만 해도 200년 전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도시 전문가들도 이것이 오히려 집중돼야만 도시가 더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하나 이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지방도시들이 다 같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맞는지 네.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기재 대표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어가면 네. 도시화되는 거죠. 다 세계가 거대 도시권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나 거대 도시권을 보통 형성한 도시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런던 도시권, 뭐 상하이, 오사카 네. 이런 도시권들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35%를 넘지 않습니다. 거대 도시권이라도.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어떤 포션 빠졌을 자체를 때. 그렇게 이건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 도쿄로 다른 행정 수도로 가야 되겠다. 런던을 다시 가야 되겠다가 안 한 건 사실은 이미 다극 체제가 있는 거예요.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또 아주 잘하는 독일 같은 데는 베를린은 뭐 한 5번째 되고 베를린, 민헨, 프랑크푸르트, 본 이렇게 이미 극체가 있는데 우리는 극이 없잖아요. 서울 하나만 있으니
그걸 좀 여러 개, 이 네. 거대 도시권을 두어 개 더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라고 하는 이 세종은 충청권 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광역권을 하나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고 네. 그것이 더 나가면 부울경 광역권,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또 호남에 대한 광역권 이런 거하고 이어져 가는 거지요. 또 그걸 위해서 혁신도시를 해서 공공기관 이전해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하고 뒷받침돼서 함께 논의돼야 된다는 우리 오신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저도 아주 동의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걸 지금 이 플랫폼에 다 깔아놓으면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는데 예. 가장 상징적이고 급한 게 뭐냐? 이것이 소위 세종의 문제다. 네. 그 수도권만한 어떤 그 베네핏 편익을 갖고 있는 도시를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자.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네. 과연 그러한 그러니까 집중과 효율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다 분산이에요. 다 뿌려놓는 거예요. 공기업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전국에 각자 하나씩 다 뿌려놨어요. 네. 정말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집중해서 뭔가 거기를 살려보자.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네.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지금도. 네. 왜 그런가요? 그거는 집중에 대한 편익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집적에 대한 편익과 결국 분산에 대한 편익, 예? 그 다음에 혼잡에 대한 비용, 이 상관관계거든요. 그냥 집중에 대한 편익이 높으면 계속 사람이 모일 겁니다. 네. 혼잡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면 사람이 분산되고 나갈 거예요. 네. 이걸 감안해서 이런 순리대로, 경제적인 순리대로 이걸 판단해야지 강제 이주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강제주도 아니고 우리 이기재 대표께서 말한 대로 순리대로 푸는 거고요. 네. 순리대로 푸는 거에서 반드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오히려 야당이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예, 예. 이 지금 부분은. 이런 논의라면 자세가 좋습니다. 이런. 아니 그리고 한 가지를 좀 여쭤보면 아니 하나만 더. 네. 그리고 사실 여야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네. 여야가 합의하면 그건 국민의 의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저는 또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안정 때문에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세종이 이제 완성된 그 행정수도의 개념으로의 접근에서 이제 이 부분을 논의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있잖아요. 우리 과거부터 이미 성장해온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뭐 이런 도시들을 네. 그것이 오히려 서울과 같이 이렇게 집중되고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슬럼화되고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도시들을 오히려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아까 말한 지방 재정의 문제들이나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극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기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네, 않냐라는 측면도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지 세종으로 행정수도로 그냥 옮기자라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한 절차들도 종합적 논의가 있고요.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자, 근데 일단 그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시는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 일단 그 이전을 하면 뭐 집값 지금 폭등한 문제라든지 그것도 절실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주장하신 거로 과밀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효과가 있죠. 효과가 효과가 있을 있는데 거라고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이거나 네. 그린벨트 해제하고 신도시 건설한다고 저는 해결할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울이 기회가 있고 서울에 돈이 그렇게 서울 기회가 다 있는데 여기 네. 몰려드는 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거를 일정한 기능의 분산을 통해서 네. 그 기회를 지역에 주지 않으면 몰려드는 이 네. 집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강제적으로 막아서도 안 되고 강제적으로 이주도 안 되는 것이고 근원적 대책이 그건데 네. 다만 지금 시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뭐 아파트를 얼마 공급한다, 네. 규제를 일정 부분 어디로 완화하겠다 이런 소위 말하면 응급 처방을 쓰는 건데 네, 네. 심폐소생술이죠. 네.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대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만약에 이제 다른 좀 도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뭐 수도 이전이든 뭐든 하면 이렇게 서울의 어떤 과밀 현상 해소하고 집값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니면 절대 저는 집값 안정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리고 된다고요? 이미 그건 증명돼 있잖아요. 이미 세종시에 10만 호가 공급돼서 25만 명이 내려가 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3년 동안 빠졌나요?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러면 세종시 집값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절대 집값 안정의 대책이 아니다. 이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예. 보여줬다. 이것도 예. 역시 행정수 이전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 그럼요. 전 절대로 이제 집값 안정 안 단순히 그래서 잠깐만 듣고 단순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분 다. 국회와 청와대만 이전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기본적인 도시 기능으로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외국의 브라질만 해도 그것이 그냥 단순히 행정의 기능만을 하는 그런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 네. 그것이 제대로 된 도시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또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교육과 교통과 그리고 인간이 만족할 만한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세종이라는 도시도 기본적으로 자족 도시가 되고 성장할 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세종의 공무원들이 왜 두 집 살림합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의 이제- 문제나 의료의 문제나 모든 것이 서울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신환 우리 예, 전 예, 의원님, 예. 오 전 의원님 말씀이 그냥 우리 문재인 정부 정책과 똑같아요. 정부 부처가 또는 공공기관이 이전했다고 무슨 도시가 완성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만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 정부 부처와 관련된 기관 또 그와 관련된 기업이 이전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의 대학이 공급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역 인재 30% 의무 할당제를 한 거는 그런 거에 토대를 놓기 위한 거고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단계별로 하는데 1차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2차, 3차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은 정주 여건을 잘 갖춘 네. 쾌적한 글로벌 도시로 가야죠. 그리고 그 세종이 행정진흥만 이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예, 그리고 말씀이신 세종이 거죠? 예. 대전이나 충남북을 알겠습니다. 흡수해서 되겠습니까? 네네. 세종의 이 잠재력이 주변에 흩어져서 또 하나의 일종의 광역경제권, 광역협력권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구상해 넣는 거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그걸 전부 다 이 플랫폼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 예. 우선 여야가 합의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을 놓고 하자는 취지에서 집약적 문제 제기가 여기에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저는 오히려 같아요. 그런 탑다운 방식의 말씀 잠깐 논의보다 듣고, 예.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거꾸로 저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를 이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거꾸로 논의를 시작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 이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 네. 이제 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인구를 빼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 정도는 잡아 잡을 수 끌어서 있다. 네. 제자리에 앉혀놓지 네, 있을지 않겠느냐. 네네. 그게 이제 첫 발상이거든요. 그때 서울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그런 식의 그 네. 논의를 시작했던 건 뭐냐면은 서울의 그 과밀성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의 과밀성을 지방에 분산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수도 이전을 하자는 거였죠.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그 오신환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거시적인 계획들을 그러니까 수도 이전을 통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거였죠. 네. 이걸 한꺼번에 다 펼쳐놔놓고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나아가자라는 건 아니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좀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그 임시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일단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는 개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지금 막 여러 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2004년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법으로 만들어 가능하냐? 안 되면 국민투표도 해야 된다, 개헌도 해야 된다 이런데 어떻게 좀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일단 관습헌법에 한 유연한 판결을 받았고 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의민주제의를 택하고 있으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네. 그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죠. 특별법으로 예. 근데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저는 전제된다고 당연하겠죠. 봅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여야 합의를 가지고 안 되면 국민 공론화까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국민투표로? 예, 그럼 국민투표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은 국민투표가 일종의 행정수도를 결정하는 투표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국민투표가 일종의 국민의 공론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를 활용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 아마 틀림없이 이 특별법이 2004년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가처분 신청이 오겠죠. 네. 어디선가도. 그러면 헌재의 판결을 저는 또 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위헌입니까라고.
그러면 헌재가 이 부분을 저는 심대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별법으로 추진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법의 개헌을 기다리기에는 여야 합의로. 그럼 아니 그 개헌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네, 네. 그럼 지금 17년 동안 우리가 87년 이후에 개헌을 못했는데 네. 계속 이 알겠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국가적으로 이건 낭비고 네. 아주 국가가 이건 망하러 가는 길이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개헌을 하는 게 정도긴 한데.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004년도 헌재의 결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것을 다시금 이제 헌재의 재결정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거는 헌법재판관 바뀐 것뿐이 없어요. 네. 사실 16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높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이것 때문에 정치적 싸움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을 즐기는 듯이 민주당이 이것을 이끌고 가면 저는 굉장히 큰 역풍을 받을 거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가는 것이지 네. 이것이 일부 49대 51 싸움으로 가지고 가서 51로 이겼으니까 행정수도 이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저는 이 나라가 결국에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간다. 아니, 저는 그거는 내가 뭐 오신환 그 전 의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고요. 예, 예. 막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저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당연히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방법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한 자꾸 교수께서 그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 받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16년 동안 재판관만 바뀌었다. 아닙니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 간섭헌법 판결의 결정에 대한 헌법학계의 비판도 엄청났습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고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있거든요.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었고 지방 분권에 대한 그 의지들도 엄청나게 바뀌었죠. 지난 네. 촛불 집회 때 나왔던 개헌 논의 중심에는 지방 분권이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2004년 뭐 헌재 결정 뭐 물론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살아있는 게 어디에 살아있느냐는 거죠. 신행정수도법은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 위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가 대체입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법을 만들었습니다. 행복도시법에는 신행정수도법에 없는 글자 8글자가 있습니다. 괄호하고 괄호 속에 대통령은 제외한다라는 말만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거를 헌법재판소는 합헌 취지로 각하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법 하나가 살아있는 거죠. 네. 물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제외한다라는 세종시는 말이 완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행정수 이전하는 행정중심 절차를 어떻게 하는 복합도시 네. 지금 세종시를 만드는 거는 더 강화하고 아까 그거 말한 좋다 대로 이거죠. 말씀하신 교육이나 의료기관이나 더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 수도를 제가 안 이전하는 말합니다. 지금 위헌 판결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고 그 나온 위헌 거예요. 판결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네. 대통령과 국회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통합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이것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그 이제 학계에서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요. 대통령의 그 거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네네네. 거라는 그러니까 한 거죠. 교수님 만약에 이제 네. 구체적으로 한다면 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는 거. 법으로 가능하다? 네. 특별법으로? 여야 합의로? 개헌이면은 뭐 법리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네. 되죠. 그러니까 특별법 정도는 충분하다고 여야 생각합니다. 합의로 인한 네. 특별법이면 충분하다. 네. 아까 여러 가지 사실 논의가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특별법은 국회도 이미- 엄밀히 보면 간섭법법이 위반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뭐 이 법이 위헌 판결 받았던 특별법이 수도 네. 이전 특별법이 그 뭐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다. 그때 167명이 찬성을 했었을 때도 우리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이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자유투표에 맡겼고 그때도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특별법이 통과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또다시 여야 합의해서 특별법 만듦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헌재에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가기관이 그거에 따르게 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뒤엎는 거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특별한 무엇은 제가 볼 때는 개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특별한 무엇 정도가 국민투표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간섭헌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의심된 바 없이 네. 지속되어 왔어야 됐다.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법이라는 헌법적인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국민투표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국민적인 합의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네네.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에 의하면은 이 국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판정할까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국민투표 자체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이 부분은 예. 이제 그 말씀 예, 하여튼, 맞는데 예. 맞는데 아까 한 교수님께서는 법으로 가능하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대표께서는 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적어도 국민투표를 거치든지 아니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냐하면은 이 국민적인 합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법으로 가능하다, 그게? 바로 그 장치로 지금 국민투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아니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네. 그 특별법을 만들면 누군가가 위헌 심판을 청구할 테고 그러면 헌재의 지금 구성원들로 봐서는 네. 시대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 합헌 판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서 어쨌든 결국에 국민적인 헌재가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더라도 2004년도에 국민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여론조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합의라는 것 그러니까 전제는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의 통합 그걸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네, 내가 반대를 했지만 간다라고 결정 났을 때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낸 논의 자체가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또다시 그냥 민주당만 해서 특별법 통과시켜가지고 헌재 신청하고 저는 그런 일은 없으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고 네. 국민적 합의의 수단으로 대의제 민주 우리가 그걸 채택하고 있으니 국회 입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네.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국민투표를 가지고 이거를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는 건 네. 저는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국회 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예. 두 번째는 법적으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송부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15일 이내에 이 법을 반려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국민투표는 하겠다고 하면 18일 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공표되고 3일 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네. 그러면 국민투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 좋으면 이 법을 폐기해야 되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오는 네. 거 아닙니까? 헌재 결정 이런 것 전에. 굉장히 절차적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결국은 법이 반려 전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네.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알아보자. 됩니다.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법을 하기 이전에 네. 국민의 뜻을 한번 보자. 그런 절차를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그죠. 야당은 그걸 어떻게 좀 입장이 야당은 뭡니까? 내가 하나만 더 하면 야당은 거꾸로 또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있습니다. 먼저. 근데 사실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국회의장 만들어서 밑에서 논의하면 만들어서 되겠다. 거기서 소위 이 부분을 가다듬고 절차도 확정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균형 발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 어떻게 행정수도 이전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같다고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고 정부가 그 이전에 과거 정부가 쭉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조세 정책을 어떻게 더 전환할 것인지 네, 그리고 다 지방 있죠. 분권을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맞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네. 한 부분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맞습니다. 논의가 된다라면은 그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아까 말한 대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금 논의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행정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방점을 찍어놓고 네네. 이것이 돼야만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수도 서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수도 서울을 자꾸 뭔가 나쁜 도시로만 보고 자꾸 빼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송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의 대표성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뽑힌 300명의 의원이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저볼 때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거로 심판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 때 이런 공약을 내걸은 바가 없고요. 특히 이 국민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수도 이전 문제를 여야의 합의로 처리한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정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충분히 가미돼서 이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설사 있습니다. 여야가 투기를 만들어서 그럼요. 합의하더라도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한 합의가 300명이 전원이 다 합의할 가능성도 없어요. 결국 이제 표결하자는 건데 네. 결국 민주당의 꼼수는 이 네. 통합당의 충청권 표현은 의원들은 지금 찬성할 것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찬성할 것이다. 이건 그리고 꼼수 여기 있는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네. 지방 분권의 알겠습니다. 문제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네. 이거 끌려 들어올 것이다라는 아니. 두 가지만 잠깐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잠깐만 여쭤보면 잠깐. 아까 이제 그 총리님께서 그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특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네. 모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또는 정부 여당의 민주당이 네. 이게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 사실 같이 있는 주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플랫폼 내에. 네. 다만 추가 공공기관 이전, 또 다극체제 부분, 광역협력권, 또 행정수도 이런 부분을 다 플랫폼에 꺼내놓으면 네, 네, 네. 이 논의가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분산되니 일단 상징적인 가장 핵심적인 혁신도시의 대표인 세종시부터 네. 행정수도로 가는 걸 걸어놓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걸 아니 툴로 해서 근데 좋다. 성현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교단 대표연설에서 그냥 갑자기 꺼냅니까? 그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네. 그럼 정부 기관 어디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행정수도에 방점을 찍어서 국민적 동의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누군가는 고민하고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걸로 지금 논의가 이렇게 촉발돼서. 건 아니고요. 에이, 그 이전에 그냥 여론조사 한번 하고 청와대도. 아니, 준비가 있는 거고요. 에이. 야당 아까 말씀드린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뭐 솔깃하고 정말 참여하려고 하고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은 또 조금 애매한 입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다음 대선까지 염두에 둔 무슨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 수도 이전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자꾸 정치의 패러다임에 넣어두면 네. 이걸 갖고 공방을 하고 이익의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 표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네. 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이가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를 그래서 수 있고요. 이거는 충분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네. 거쳐서 네. 국민투표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반영돼서 해야 된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지금 네. 논의가 뭐 똑같은 이야기네요. 똑같은 다 이야기입니다. 합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적 합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다만 앞뒤만 다르죠. 대의제 체제에서는 이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즉 그 민주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네. 합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서 네. 민주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정의 장은 바로 이 국회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의제의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300명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근데 아니, 네. 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4명이 반대하고 있는 건 잘 아닌 것 같아요. 작동을 했으면 이런 걱정들을 아니, 국민이 안 하죠.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대의제 속에서 그걸 하진 않잖아요. 헌법이 국민투표에 대한 절차들도 다 정해놓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아까 말한 국민들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네. 또 논의를 해가면 돼요. 특별법으로 했다가 나중에 위헌 판결 받아서 또 안 되는 것보다 그럼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가 돼서 거기서 결정하면 헌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어떤 네. 논의들을 네, 저는- 경우의 수를 정해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되는 것이지.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데 제가 아까 이를 제기했던 게 국민투표 자체가 몇 명이 투표를 해야 되고 몇 명이 찬성해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인지 이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것이 다시 오히려- 그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만약 한다면 국민투표를 안 보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국민투표는 꼭 결정의 수단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론화의 작업의 하나로 우리가 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네, 하는 네. 거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제도적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 속에 숨어 있는 소위 서울 시민의 삶의 질 문제, 행복의 네. 문제, 네. 또 지역도 마찬가지. 이런 국민의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천착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참 그런 고민은 다 똑같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네. 결국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 최종 논의 과정에서 어떤 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앞으로 과제가 뭔지 좀 한 말씩 좀 이렇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께서 먼저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번에 사실 수도 이전 논의는 정말 국가적인 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금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도시계획자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수도의 문제는 수도의 고밀화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강제적으로 분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네.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말 백년대계에서 설계돼야 될 부분이 그다음에 통일까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걸 계획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그 졸속으로 결정하고 움직였을 때 국가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건 이미 수도 이전을 통해 지금 현재 행정 중심 복합 도시만으로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질의 저하나, 그다음에 지방으로 공기업의 이전을 분산시킴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그다음에 지방 발전 부분은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한 그것대로 기계적인 어떤 균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특성화 발전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걸 알겠습니다. 나눠서 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현상도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반세기가 넘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력의 집중, 인구의 집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중, 수도권의 밀집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형해와 지역의 고사, 이 문제까지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분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수도권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력의 자치 분권화라는 개념도 결합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을 같이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국가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국가의 성공의 역사, 그리고 정체성, 영속성,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흐트러 분산시킨다는 논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적 그 계획 속에서 균형 발전, 지방의 분권화, 또 지방 도시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거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갈등 요소가 많습니까? 또 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국가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찬성 반대 이 싸움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릴 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과거에 DJ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차라리 야당이 오히려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시작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들을 민주당이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저희들 토론이 사실은 다 같은 내용,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절차적과 순에서 좀 어떻게 이거를 선후를 하느냐는 부분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들이 다 이제 녹아내려서 또 확실하고 적합한 방법들이 여야 합의, 특위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또 기대하고요.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고, 다만 이 행정수도 하나만, 세종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권 발전 전략, 또 행정수도를 세종에 만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이면에는 서울을 정말 글로벌한 문화경제도시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거고요. 이게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수십 년에 걸친 논의의 끝을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한다,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그랬고요. 행정수도 이전이 그러나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은 포골이나 인명과치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대책 마련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 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